209페이지 난방설비 다음대로 총 정리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유형들을 다 추려서 차례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난방부와 계산. 난방부와 계산을 직접 하라. 이제 뒤에 차례대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난방부와 계산을 할 때 고려사항. 고구려 벡터 신라가 아니고 고려사항. 응? 뭘 참고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주변 환경이죠. 주위 환경. 주위 환경 여건. 주변이 어떻게 돼? 열손실이 많은 지역인가? 동서남북 방향은 잘 이상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는 단열 처리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은 여러 가지로 고려를 좀 해봅니다. 주위 환경 쪽.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열손실 직접 크기, 열손실의 양, 얼마나 손실이 되고 있지? 왜? 제가 이 개념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자꾸 실외로 열이 손실이 돼요. 여기서는 개념이 뭐죠? 손실이죠. 손실이 되니까 방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열만큼 뭔가 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요. 설치할 때 방열기를 설치해서 직접 공기에다 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순환하면서 열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열을 내는 방열관을 방바닥이나 벽이나 천장에 묻어서 그 전체를 열을 발산한 가열면을 이용해서 난방하는 방법도 있고, 이처럼 방열기를 놔가지고 열을 이렇게 보충을 해주면 대류 난방, 공기가 직접 움직이는 거죠. 방바닥에 따뜻한 관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매설을 해서 전체가 면이 열을 뿜어준다. 복사 방식이죠, 이게. 그쵸? 복사 방식.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뿜어주는 게 아니니까 옆에서 뭐가, 보일러가, 본체가 설치가 되어서 여기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맞나요? 자, 그럼 본체 입장에서 계산한 난방부와 그 다음에 이 방열기 또는 방열관에서 보충을 해주는, 실내에다 채워주는 열량의 개념으로서의 난방부와 그 다음에 실외로 손실되는 난방부와, 이게 1, 2, 3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만이 손실되는 만큼 채워주면 온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만약에 손실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열을 계속 뿜고 있다. 그러면 열이 계속 축적이 되겠죠.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럼 온도가 점점 1시간 지날 때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24시간 지나면은 그냥 따뜻하기만 좋은데,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워지는 정도가 되겠죠. 이제 그 이튿날 계속 있어도 끄지도 않고 계속 틀어서 열을 계속 공급했어. 그랬더니 이제 방바닥에다 놔뒀던 계란이 익었니, 아니면 병아리가 부화를 했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열기에서 열을 뿜어내는 것은 누가 보내주기 때문에, 열을 본체에서 특수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열을 뿜어내는 겁니다. 1, 2, 3번이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본체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마지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순서는 손실부터 먼저 계산해요. 알겠죠? 열의 손실 크기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만큼 열을 뿜어내려면 방열기가 얼마나 커야 되겠다. 방열기 한 조각당 면적이 얼마인데, 한 조각당 면적이 얼마인데, 이것을 몇 조각을 붙이면 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될 것이다. 근데 방열기 1제곱미터당 표면 면적이 1제곱미터당 증기 방열기면은 1시간에 650kcal를 뿜어내고, 온수 방열기면은 450kcal를 표준 상태에서 뿜어내더라. 따라서 총 열량이 손실된 것이 몇 킬로칼로리니까 방열기의 겉의 면적은 총 얼마, 몇 제곱미터가 돼야 된다. 따라서 몇 조각을 시공을 해야 된다. 이게 가닥이 나오겠죠.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또 그만큼의 열량을 방열기에서 뿜어내려면 보일러 본체의 용량, 보일러 본체의 용량이 난방에 쓰이는 그 열을 1시간 동안 그만큼 보내줄 수 있는 용량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손실 크기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이 나오는 게 어떤 계산이 나오고?
반결기 계산이 나오고요. 시공에 필요한 반결기를 얼마나 크게 면적을 얼마짜리 해야 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본체에 뭐가 나올까? 그렇죠. 용량 계산할 때 본체 용량 계산할 때 나온다. 따라서 이게 순서가 이건 벽이죠. 열선실 크기는 그렇죠? 벽, 천정, 바닥 이걸 전체적으로 난방 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손실되는 크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열기의 쪽순한 면적을 계산한다. 시공에 필요한. 그리고 설치할 보일러의 뭐야?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가정용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업자들이 보통 방 몇 개예요? 뜨거운 물도 어디 있어요? 25,000 놓으면 돼요. 2만짜리 놓으면 이제 뒤에 이제 단위를 생략하는 거죠. 킬로칼로리 아워를 띄고 숫자만 이야기하는데 산업용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빌딩만 전체 난방, 중앙 난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대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연량을 사용한다. 그러면 다 일일이 어때요?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체 용량을 계산할 때는 이 그대로 똑같이 맞추지 않고 실제로 여유 수치를 둬서 곱하기 몇 배? 보통 1.2배, 20% 정도 여유를 두고 용량을 더 큰 걸 설치를 합니다. 실제로 설치할 때는. 그래야지만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보일러가. 알겠죠? 딱 그대로 원래는 연량 크기는 같아. 연량 크기는 같은데 실제 설치할 때는 여유치를 두어서 모든 기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어떤 꼴이 나느냐 옛날에 이런 차가 하나 나왔었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직접 하면은 또 간접한 거 표명가 되니까 이런 차가 나왔었는데 T 이런 차가 나왔었는데 좀 용량이 적죠. 여유치가 없죠. 여름철에 오르막길을 달리는데 에어컨 틀어야 돼. 그러면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엉덩이 들어야 돼. 농담으로. 그쵸? 길가에 가다가 어때요?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이 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딱 붙어서 진행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밖에 확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여유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기계는 어째야 된다고? 여유치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죠. 난방부와 계산 과정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 1번 난방 형식, 주위 환경 조건, 유리창의 크기나 문의 크기, 실내와 외기 온도. 이게 뭘까? 열 손실 크기를 어떻게 재느냐? 손실량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벽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에 의해서 손실된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 겨울이니까 바깥에 차갑잖아요. 실내는 따뜻하고 그러니까 열이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흐르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손실되냐 면 뭐예요? 전, 온 이렇게 되겠죠. 면적이 뭐예요? 난방 면적. 난방 면적은 벽이나 천정, 바닥, 창문. 그러니까 벽 쪽도 계산할 때 원래 달리 계산하죠. 그냥 콘크리트 벽에서 빠져나가는 정도하고 유리창을 통과해서 바로 나가는 것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면적마다 유리창을 통해서 나가는 손실량량, 그 다음에 유리창을 제외한 벽면을 통해서 나가는 손실량량. 천정은 또 달라요. 천정은 바로 실외 외기로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층에 어디 복도나 그런 데로 연결될 수가 있죠. 벽도 마찬가지로. 예? 옆방으로 연결된 벽 다르고요. 외기로 연결된 벽 다르죠. 그래 안 그래요? 바닥도 다르고요. 1층 같으면은 바로 지하층이나 아니면 흙 여기 지층으로 지표면으로 빠져나가는데 중간층에 있으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건물 구조체 전체를 다 일일이 다 어때요?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계산을 하고 면적 그 벽, 천정, 바닥을 그 면적을 다 합하는 거 뭐라고? 난방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율 그 면적을 통해서 열이 통과하는 거 열 통과율 그렇게 말하잖아요. 열 전달율, 열 통과율 곱하기 온도차는 실내 뜨거운 거라고 실외 바깥에 차가운 온도하고 이렇게 해서 손실되는 열량을 구하는 거죠. 이 손실되는 열량은 다시 보충을 해줘야 돼요. 뭘 하려면 난방을 하려면은 손실된 것을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손실되는 열량 이것을 난방의
난방을 하려면 반드시 보충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열량이야. 그래서 열량을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부하라고 그래. 이게 난방 부하야. 손실되는 열량 그 자체가 뭐라고? 난방 부하라고. 어디를 통해서 손실되는 거? 벽, 바닥, 천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 손실되는 열량이 난방 부하예요. 왜? 손실되는 그만큼 반드시 채워서 보충을 해줘야지 난방이 이루어져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난방부하 계산 과정. 계산할 때 난방부하를 지금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일단 유리창 크기, 문 크기 이런 거 다 필요하죠. 그렇죠? 네. 실내, 실외, 외기 온도차 필요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관율이라든지 또는 동서남북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방위 계수도 있다고 그랬죠? 네. 곱하기 방위 계수라고. 현역들은 몰라요. 방위 계수. 그 말하는 방위 계수 아니에요? 응? 지금은 방위라고 안 하죠? 공익이라고 하죠?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해요? 네. 출퇴근 단기사병인가요? 네? 영외 거주사병. 옛날에는 이거 방위를 영외 거주사병이라고 했어요. 영내, 부대 내에 거주하는 현역이 있고. 자, 이 방위계수 하면 동, 서, 남, 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네. 손실되는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요 면적 통과율 오도차 이렇게 하면은 어디 기준으로 계산이 돼버리냐면은 남쪽이에요. 남쪽 계산인데 동쪽이나 서쪽, 북쪽은 실제로 계산해 본 것보다도 측정을 하면 더 손실이 많이 돼. 예?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이런 거 중국이나 일본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겨울에 북풍이 불잖아요. 북서풍이. 그러니까 북쪽, 북서쪽 향한 그 사이로 이렇게 벽이 향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은 손실이 최고로 많이 되는 거예요. 2배까지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것에 방위계수까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지금 내가 계산하고자 있는 건물의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 또는 뭐 그늘을 가렸다든지 막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봐줘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근데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설계 업무를 나중에 감당한다면은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거 딱딱딱딱 조건만 집어넣으면 측정한 조건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어때요?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한 것 정도는 어때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이 난방 설비 부분은 필기 시험할 때는 7, 8문제 나와요. 60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야. 60문제에서 60문제에서 7, 8문제 정도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난방 설비에 관련된 뭐 부하 계산부터 방열기, 난방 방식, 뭐 형식, 뭐 기타 등등 특징, 장단점 이런 것 등등이 7, 8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2차 주관식에서는 난방 설비 부분이 2차 주관식은 몇 문제라고요? 기본이? 10문제. 뭐 점수 쪽에서 뭐 원래 10문제 기본이 그냥 평균 5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점이 만점이니까 주관식은 나머지 50점은 작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 점수가 많다 그래서 좀 짜게 해서 3점짜리를 한 2개 섞었다 그러면 12개까지는 돼요. 13개는 벌어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13개는 많아봤자 12개 아니면 10개. 근데 그 중에서 난방 설비가 3개 정도는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 설비는 필기를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대비한다? 실기까지 완전히 다 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불과 10개인데 문제가 그 중에서 3개 정도는 난방 설비가 무조건 관련돼 있다.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주변 주위 환경 요건, 조건 이런 것들도 방향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방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사 난방을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어때요? 이런 것 등을 나중에 결정을 해요.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 이거에서 열손실, 이 난방 부하가 이게 난방부하 처음에 첫 출발점이야. 이게 네. 열손실 크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난방 부하 계산의 첫 출발이야.
아, 밑도 끝도 없이 이거 계산도 전혀 안 되는데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보일러도 떡 갖다 놓고 방역이 떡 해놓고 무조건 틀어놓고 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설계할 때 순서는 무조건 손실되는 거 얼마큼 나가지 라고 알고, 아 그러면 이걸 채워주려면은 어떤 것이 적당하겠네. 난방 기구를 결정하는 거예요. 난방 형식을 복사로 하면 좋을까? 방역을 위해서 대류 난방으로 하면 좋을까? 하면은 뭐가 일단 나와? 이거 용량, 그럼 보일러는 한 여유치를 사서 1.2배까지 해가지고 요 정도 용량이 된 것을 보일러를 갖다 놓으면 되겠네 라고 거꾸로 계산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뭐예요? 난방 방식, 난방 형식이에요. 이것은 뭐 부하 열량 계산하는 거. 지금 난방 부하는 열량이란 소리야. 부하가 뭐라고? 아, 쫄따우가 아니라고 했잖아. 부하는 열량을 계산하는데 난방 형식 이거 아니에요. 고해상이 아닙니다. 네, 단순하게 열량 계산은 면적, 통과율, 온도차 저기에서 유출을 해야 된다. 반응계수라는 것은 주변 여건을 보는 거예요. 네. 따라서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운다라고 하지 마시고, 아, 설계를 할 때 실제 계산할 때 저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구나 라고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 난방 설계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고려하는 거, 유리창이나 문이 있는가? 왜 알아야죠? 이 열통과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통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다 틀리냐면은 재질에 따라 틀려요. 알겠죠? 어떤 재료였는지 재료마다 다 통과시키는 통과율이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재질도 문제냐, 뭐가? 두께도 문제다. 똑같은 재질이라도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 통과율이 줄어들어요. 두껍게 시공하면 시공할수록. 재질, 유리냐, 유리도 필름이 붙었느냐, 콘크리트냐, 콘크리트도 안쪽에가 단열재가 있느냐, 그냥 문이냐, 문이 나무 문이냐, 아니면 철문이냐, 강화문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열이 통과하는 것이 어쩐다? 영창이 어떤다고?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열 통과율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겠죠. 계산할 때는 결국에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질에 따라서 건축 재료마다 이미 측정이 되어 나와요. 측정이 되어 나와. 열 전도율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각각 그 재료 물성표에 보면은 다 자세히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 자재 회사에서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실험을 해갖고 다 나온 거예요.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측정하는 건 아니고 그 표만 활용할 줄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천정 높이. 천정 높이에 따라서도 왜 천정 높이가 등장을 하냐면, 천정 높이는 보통 실내의 온도, 아 그렇죠, 여기 실내 온도 나왔는데 실내 온도가 뭔 온도예요? 그냥 온도계를 찍어봤어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평균적으로 사람의 코의 호흡선 높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1.5m 정도,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를 뜻하는데, 만약에 천정의 높이가 3m가 넘어가면은 보정을 해줘야 돼요. 방 안에서도 층고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가 3m가 넘어가면은 방 안에서도 온도차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바깥의 공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복사의 차이에 따라서 지면 쪽이 좀 더 공기가 온도가 어때요? 뜨겁고 100m 상승할 때마다 약 0.4도나 0.5도씩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죠. 그러니까 이 땅바닥에 있는 공기가 태양빛을 받아서 뜨겁게 데펴져서 위로 상승 기류가 생기면 위로 쭉 올라가면서 그 공기가 식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 성분이 있죠? 수증기 성분이 땅 위로 올라가면서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면 식기 때문에 수증기가 식으면 뭐냐? 서로 엉겨붙어서 이슬이 되는 거죠. 이슬이 되면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죠. 그게 구름이죠. 그러듯이 방 안에서도 층이 높으면, 이게 천장까지 높으면은 그렇게 온도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따라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지금 나오는 천정 높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온도차 정확하게 보정을 해야 되니까. 실내 온도 1.5m 높이에서 측정할 온도가 얼마다?
그런데 천정 높이가 얼마다? 3m 이내면은 그냥 1.5m 측정하면 돼. 3m 이내면은 알겠죠? 예. 그러나 3m 넘어간다. 그럼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건물에 뭐가 있다? 방위, 개수,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방위 개수가 있다 그랬죠? 교통 접근하고 연량 계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옆에 지하철 역세. 이거 부동산 가게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교통 여건 100m 이내에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됩니다. 이거 역세권입니다. 이거 땅값이 앞으로 5년 이내로 몇 억 더 뜁니다. 이것은 난방과 계산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난방부가 구할 때게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잖아요. 면적, 통과율, 온도차. 이렇게 돼 있죠. 단위를 보면은 면적 먼저 제곱미터, 통과율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도시예요. 온도차는 섭씨 몇 도씨.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제곱미터 위에, 밑에 제곱미터, 위에 도시, 밑에 도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약분하면은 한이 약분하면 되죠? 뭐만 남아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만 남죠? 그렇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인데 1시간 동안에 열량이 얼마나 손실되느냐? 손실되는 게 난방부하라고 했죠? 시간당 열량을 계산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있다.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24가 나왔다. 그럼 뒤쪽에를 먼저 곱해서 12가 나와 있으면 앞에 2만 곱하면은 24가 되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순서에 상관없어요. 요 뒤쪽을 미리 곱한 것도 있다. 열탄과열과 온도차를 미리 곱한 개념도 있어요. 단위만 먼저 해보죠. 자, 단위만 해보면 도시만 떨어져서 킬로칼로리 제곱미터 아워 이렇게 나오죠. 이 통과율과 실내외 온도차를 그냥 곱해놓은 이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열 손실 지수라고 해요. 열 손실 지수. 만약에 열 손실 지수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앞에다 뭐만 곱하면 돼요? 난방 면적만 곱하면은 난방부하가 곧바로 나온다. 알겠죠? 네. 그런데 열 손실 지수가 안 나오고 구절구절 나왔다는 다 곱해야 돼. 면적, 공과율, 실내, 온도, 빼기 실외 온도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열손지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뒤쪽에 다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 면적만 곱하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에 보면은 문제가 난방 면적이 얼마나 나왔어? 100이로 나왔죠. 100. 그 다음에 열손실 지수 이렇게 나왔죠. 얼마나 나왔어? 90 킬로칼로리 per 제곱미터 아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머지는 뭐 온수 온도가 무엇이고 실내 온도가 무엇이고 다 시작되기가 없어. 왜? 연손질 지수가 나왔으니까. 통과율 이런 거 아니에요. 요거 두 개 다 곱한 것이 이거라니. 따라서 이거 곱한 것이 난방부가 되겠죠. 얼마? 9,000이죠. 9,000킬로칼로리 per 아워가 답이 되겠다. 근데 의외로 보면은 공식의 모양을 이해를 하면은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이건 그대로 밑에 가난 1, 2, 3, 4번 보기 띄어내고 그대로 내면 주관식으로 5점짜리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망하죠?